자, 오늘 또 오랜만에 채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미국의 채권 최대 보유국인 일본이요, 30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전해드렸던 이야기가 중국이 이제 일본이 1위고요, 중국이 2위에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부터 그 미국 국채를 많이 매도를 해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미국채를 좀 줄이고 금을 좀 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.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뭐 경제의 어떤 역사적으로 좀 회귀를 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그 약간 거의 제로 금리였잖아요. 제로 금리 상태에서 미국 국민들이 이제 주택 붐이었을 때 굉장히 좋은, 거의 이제 제로 금리 상태로 그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었고, 그 주택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제 미국 내에 있었던 주요한 회사들도 같이 붕괴되는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인데, 그 일전에 이제 이게 사실은 이 금융위기가 터졌던 것 자체를 그 누구의 탓을 할 것이냐의 시선에 관해서 그 연준 쪽을 탓하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로 금리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택을 이제 너도 나도 사기에 쉬운 환경을 만들었냐.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죠.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측에서도 금리를 올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. 근데 금리가 오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쪽에서 계속 미국의 국채를 사는 거예요.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. 미국채를 계속 대량으로 매수를 하니까 이제 계속 좀 지금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 되게 높잖아요.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국채간에서 수요가 높다라는 건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지 못한다는 걸 의미는 하죠. 그래서 계속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 자체가. 그래서 요거를 보고 중국은 왜 이렇게 미국의 국채를 이제 많이 살까, 이런 또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, 이제 또 우리가 몇 년이 지나고 지금 시점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, 그 자금으로 금을 엄청 사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금융시장에서 펼쳐지는 거 보면은 금 수요가 굉장히 높죠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국 정부 측에서 매집을 하는 자산이 어떤 건가? 이런 것도 큰 그림으로 시장을 볼 때는 되게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오늘 채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본,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, 그래도 많이 이제 덜 사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. 근데 이제 일본도 매도를 했어요. 중국은 최근에 왜 매도를 했냐면 그 상호 관세를 때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 측에서 지금 뭐 200% 넘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, 그 당시에 124% 관세 매기겠다, 그 얘기를 하자마자 중국이 미국채 바로 매각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채권 수익률 올려버렸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막 트레이더들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여기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근데 이제 일본도 대규모 매도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트럼프파 관세 폭탄에 일본 투자자들이 210억 달러, 약 30조 원 규모의 국제 채권을 팔아치웠습니다. 근데 이게 중요한 거니 이제 어떤 종류의 채권을 팔았는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뭐 업계에서는 미국 국채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고, 그리고 요거는 또 하나의 여담인데, 이제 한국과 미국도 상호관세 지금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나왔던 썰이 우리가 그럼 뭘 줄 수 있을까? 근데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조선에 관해서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해서 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, 혹은 이제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줄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마 이제 국방비를 좀 더 이제 지출해라,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다. 그럼 우리가 그 정도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. 근데 추가로 아마 미국이 미국 국채 사라고 요구할 거다, 이런 썰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국채에 관한 수요가 이제 미국 정부에게는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어떤 국채를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제 미국채이지 않을까, 이런 이제 썰이 나온 거고, 요거 이제 제가 블룸미디어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월가의 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경제 상황이 올 수 있다, 그렇게 보는 겁니다.